지난 1월 9일 라디오스타에서 야수의 은밀한 특집으로 김인권, 김기방, 개코, 미스라가 와이프를 잘 만난 남자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코와 미스라가 머리를 심었다고 커밍아웃을 하였는데요. 많은 탈모인들이 빽빽한 개코의 머리털을 보고 우와 정말 효과가 있나 보다. 됐어! 그래!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같은 시각 서울대학교 병원 권오상 교수팀이 타인의 머리카락 모발 이식 실험을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머리털 풍성한 축복받은 유전자분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로 탈모입니다. 탈모 한번 야무지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탈모, 한자 그대로 풀이를 하자면 털이 탈락하는 것, 즉 대가리에 머리털이 빠지는 건데요. 자, 먼저 탈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현대의학과 생물학적으로는 이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전적 요인. 탈모 유전자는 부계와 모계 모두에게 유전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탈모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가 유전자가 없으면 자식이 탈모일 확률은 50%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탈모는 한 대를 건너서 온다. 이건 전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피부과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아예 친외가에 탈모 유전자가 아무도 없어도 자기 자신만 탈모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돈, 팔촌까지 모두 찾아도 탈모가 없는데 자신만 탈모가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 환경적 요인. 생활습관,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스트레스 등으로 탈모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후천적 탈모입니다. 과한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 결핍, 잦은 샴푸질로 인한 모근 악화, 환경 호르몬으로 인한 체질 변화, 스트레스로 인한 두피 악화, 술, 담배, 커피 등등등 수많은 이유로 탈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아이돌 때문인지 하도 대가리를 칠할들을 해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도 적지 않은 탈모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 일어나요 치킨. 죄송합니다. 그럼 현대의학적으로 약물 치료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약이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약은 의약품이므로 의사 처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두피에 직접 바르는 미녹시딜 같은 경우는 일반 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개인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효과가 없고 머리가 나도 기분 탓이라 볼 수 있습니다. 프로페시아. 먹는 약인 프로페시아는 미녹시딜 계열의 약보다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페시아 같은 경우는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머리털이 자라는 것을 거울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머리카락이 굵어지는 것이 아니고 빠져야 할 머리카락이 안 빠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끊는 순간 기존 안 빠졌던 머리카락들이 한꺼번에 빠지는 어마무시한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워낙 비싸 약간 저렴한 카피약, 제네릭도 출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발기부전이라는 부작용도 있고 평생 복용할 수 없기에 요즘은 사용의 빈도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아보타드. 아보타드는 해외에서 FDA의 전립선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지만 탈모 치료제로는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탈모 치료제로 식약청 허가를 받아서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아보타드는 프로페시아보다는 더 강력한 탈모를 차단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 외의 약물에 관련해 정확한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엔 너무 노잼이고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판하고 있는 발모제들은 미녹시딜 외에는 검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용실에서 상업적으로 샴푸나 두피 클리닉 등 전혀 도움이 되질 않으니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유일하게 현존하는 치료 중 가장 효과가 뛰어난 것은 바로 모발 이식입니다. 개코, 미스라, 강동원, 정우성 등등등 많은 연예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발 이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염이나 외견상, 별 필요 없는 부분의 모낭을 빼와서 머리에 심는 것입니다. 시술 직후에는 이식 부위에 울긋불긋한 붉은 딱지들이 남아서 꽤 혐오스럽지만 며칠 후에 딱지들이 떨어지고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체 모낭의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새로운 모낭이 자라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의 모낭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빼온 부분의 털이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절개식, 비절개식. 절개 방식은 후두부에서 일정 면적의 두피를 메스로 분리한 다음 모낭 단위로 분리하여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비절개 방식과 비교할 때 장점은 비용이 싸고 성공률이 좀 더 높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흉터가 남고 수술 후 통증이 더해져 비절개 방식에 비해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비절개 방식은 후두부 또는 측두부에서 펀치를 이용하여 모낭 단위를 머리카락을 채취하고 슬릿 또는 식모기를 이용하여 탈모 부위에 이식하는 방식입니다. 고통과 회복 기간이 절개 방식에 비해 덜합니다. 하지만 생착률이 절개 방식에 비해 저조하고 모낭별로 일일이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시술이 드럽게 비쌉니다. 라디오스타에서 말한 개코와 미스라도 이 시술을 받은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 말씀드렸듯이 절개든 비절개든 자기 머리를 모낭을 옮기는 시술이라 하였는데 부작용으로 모낭을 빼온 부분은 털이 없어진다는 점이 부작용입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권호상 교수팀은 타인의 모발 이식을 성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원래도 가능한 시술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모발 이식할 경우 면역 제제를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체 면역 작용에 관여하여 수지상 세포에 주목을 했습니다. 수지상 세포는 사람 몸속에 종양과 같은 비정상적인 세포가 생겼을 때 이를 인식한 뒤 면역 T세포의 공격을 요청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험쥐 24마리를 실험을 통해 성공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임상에 적용하기까지는 난관이 있겠지만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상용화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 또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이 시술이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노벨 평화상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또한 조금씩 탈모 증세가 보여 온갖 수법을 다 사용해 보았습니다. 프로페시아 같은 경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드럽게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듯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샴푸나 두피 마사지, 시술, 두피 케어 진짜 정말 쓰잘데기 없습니다. 판시딜도 효과가 미비합니다. 참고로 판시딜은 동국제약에서 나왔습니다. 제 지인인 동국제약 20년 근무하신 부장님이 계신데 그분은 판시딜을 만든 회사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뻐거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체질의 변화, 두피를 차갑게 해라, 열이 안 가게 하라, 술을 먹지 마라 등등등. 저는 머리 때문에 담배도 끊고 술도 안 합니다. 이 모든 게 머리를 자라게 하는 게 아니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다시 태어나라는 소리니까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탈모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워낙 노잼이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탈모인들이여 화이팅 하십시오. 당신이 애인이 없는 이유는 머리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면상 때문입니다. 이상 GTu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